위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세계적인 환경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보다 더 어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김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아빠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방송인 의준아빠 차윤탁입니다. 저희 조금 자기소개를 좀 베리에이션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아니. 매너리즘에 빠진 자에게 미래는 없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 약간 지루하다라는 피드백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네.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오프닝 해보겠습니다. 네, 막 하고 노이즈 마케팅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댓글이 지금 막 기가 막히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저희 이벤트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네네. 정확하게 10월 9일까지 저희 팟캐스트를 그 팟빵이라는 플랫폼에서 구독을 해주신 다음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20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또 근데 무작위 추첨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댓글에 또 이제 또 약간 양상이 또 이게 좀 보이긴 해서 그래서 한번 댓글 한번 김지선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른말쟁이라는 분이 다신 건데요. 붓바살바 강력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근데 붓바살바가 뭐죠? 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이건 헛소리. 농담하신 거죠? 네. 진행을 위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 댓글을 고른 이유가 아주 댓글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바른말쟁이. 근데 이제 댓글이 너무 정직했다. 너무 정직했다. 네. 한 권 보내드리죠. 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김난 선생님 한번. 아이디를 읽기가 굉장히 네. 힘들 것 같은데 호트호누드님 아내가 추천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린피스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경제까지 생각한 방송을 들으니 새롭고 유익하네요. 앞으로 공동체를 위한 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진짜 아내가 추천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앞에 바른말쟁이 분도 좋긴 한데 약간 이런 또 댓글이 약간 그린피스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건 뭐 진짜 정말 좀 안타깝거든요. 저희 진짜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경제까지 생각한 방송을 들으니 새롭고 유익하네요. 뭐 이렇게 좋게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죠. 뭐 네네. 가이드라인 좀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벤트 분들한테. 그래서 농담이고요.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이 두 댓글 다 감동을 받아서 갖고 온 거고요. 저희 이번 주부터 조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저희 또 야심차게 새로운 코너를 또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방송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전하는 말씀 듣고 왔죠? 자, 전하는 말씀 이제 또 스킵하지 마시고 또 들어주세요. 또 그거 없으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못 만들거든요. 그린피스 직원분 중에 좀 연예계에 좀 밝은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한분 이제 계시죠. 지루하다. 너무 길다.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간단한 5분 정도 업데이트 드릴 만한 코너를 하나씩 들고 왔거든요. 코너명도 굉장히 조금 우리가 막 지었고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 코너명 이거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으면 반영 안 할 거예요. 솔직히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바른말쟁이 혹시 본인 아니신가요? 예. 아이덴티티는 좀 맞는데 저는 제가 한 팟캐 이런 거 댓글 안 달아요, 저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그렇고 한 전기차 얘기를 한 두세 번 정도 다뤘는데 이제 저희 방송 듣고 다음 차는 전기차로 바꿔볼까? 이런 고민 좀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은 지금이라는 코너를 지금 만났습니다. 김조선님 준비해 오셨죠? 예, 저 제목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네. 저는 하여튼 이게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크고 또 주머니에
돈도 남는 일이 전기차라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기차가 사실은 뭐 제가 어제 사촌 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전기차 한다고 하니까 타고 있다고 하니까 네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구나 그래서 네.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그 차가 좋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충전비가 제가 얼마 전에 100km 가는 전기를 800원에 충전했거든요. 네. 예. 그 사촌 형이 깜놀 하는 거예요. 예. 또 나온 얘기가 근데 나도 사고 싶은데 충전할 곳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소 빨리 대라. 내가 검색해서 보내겠다. 예. 그 근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인식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하는데 정말 짱 좋은 차를 돈 안 들이고 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초기 비용은 좀 들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경쟁이 심해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3만 6천 대 정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미 2만 2,236대가 출고가 돼서 한 62% 정도가 소진됐거든요. 예. 근데 또 이러면은 뭐 많이 남았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대도시 중심으로 좀 남아 있고 끝난 데 되게 많아요. 지자체별로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올해 보조금을 다 지급했으니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지자체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뭐, 대도시는 좀 남았지만, 뭐, 세종시도 이미 거의 끝났고, 뭐, 의정부시, 뭐, 제가 사는 군포시도 끝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충전소 어딘지 모르겠고, 망설이는 분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서 줄 서서 사가는 물건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내년에 근데 대수가 늘어나거든요. 지원 대수가. 근데 보조금은 조금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지원 대수는 늘어나지만 대당 보조금은 조금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정말 짱 좋은 탄소 배출도 적고 성능도 좋고 밟으면 쭉 나가고 전기로 충전해서 진짜 기름값도 얼마 안 드는 이 전기차 좀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가 어딘가요? 사실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울릉도 올해 42대를 지원하는데 네. 1,900만 원을 줘요. 한 대 지원하면 와 네. 기가 막히네요. 제가 사는 군포시는 1,400, 서울시는 뭐 한 1,350 이런데 하나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기사가 나오면 내년에 900만 원, 8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나와요, 기사가. 네. 네. 근데 그거는 국가 보조금이고 네. 지자체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주거든요. 많은 곳은 한 8, 900을 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기차 뭐 아이오닉이 4,200만 원인데 900만 원 받으면은 300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준준형 차를 3,300 주고 사나? 좀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지방 보조금이 빠져 있는 기사 제목을 보고 착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이게 두 군데서 나오는 금액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차를 사시려면은 지금 예약을 거시고 내년에 이게 나올 때 보조금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뭐 한 파켓도 한 1년 듣다가 내년 한 여름쯤 사봐야지 그러면 사실 그 해에는 또 못 사고 그렇죠. 다시 또 더 낮아진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9월 말이니까 왜 지금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전기차 또 대기가 많이 밀려있다면서요. 구매하고자 하는 그렇죠. 사람 많이. 예. 한번 차 하나 뽑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한 6, 7개월 정도는 보죠, 보통.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 신청을 해야 이제 뭐 내년 3월쯤 나오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좀 슬프고도 재밌는 사실은 지방은 보조금이 많이 끝났어요. 그래서 차가 나오는데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네. 차를 수령 못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럼 이제 취소차라고 그러는데 내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거가 서울은 보조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뭐 최근에 신청한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차 줍줍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예약을 빨리 걸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차 나왔는데 혹시 가져갈래요? 그러면은 그때 가져가면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차에 진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전기차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든 이제 허락받고 사는 건 되게 힘듭니다. 이제 우선 사놓고 용서를 받는 쪽으로 하시고 저희가 또 논리를 탄탄하게 또 제공해드릴 그 의향이 있죠. 그쵸, 이게 예. 단순히 이게 뭐 내가 갖고 싶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죠.
개념 패밀리가 될 수 있는 정말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전기차가 저희 단지에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장점이 있으니까 뭐 그 제가 아직은 좀 확인은 좀 아직 확인 중인데 전기차 타면 천당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 예. 네. 그건 좀 제가 천당 교황청 안 연대 믿으시잖아요. 문의를 해볼. 네, 아, 지금 네, 뭐. 21세기의 면제부죠. 예, 예, 예. 아, 그 천국 입구를 이제 전기차 타고 이제 들어가야 예, 된다. 그렇죠. 이제. 네. 무리수인데 편집 안 하고 꼭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만 끌면 되죠 뭐. 근데 이제 또 전기차 샀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이 충전할 데도 없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한전이 네. 신청을 받아요. 마침 지금 신청 기간인데, 우리 아파트에 좀 전기차 충전기 좀 공짜로 설치해줘라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통관 단지에다가 그냥 설치해주거든요. 네, 5대든 10대든. 네. 근데 이거를 할 때 가산점이 뭐냐면 그 단지에 전기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파트에 단지에 사는데 뭐 이렇게 아이가 없는데 네. 주민회의 가가지고 놀이터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쵸. 아니, 뭐 애도 없는데 뭐 이러는데 노인정이 우리 밀려버리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애가 지금 이런데 놀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럼 좀 그렇네 하면서 뭐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은 충전소 설치해달라 할 수 있는데 없으면은 넌 차도 없는데 웬 충전소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약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사면 충전소를 만들어집니다. 예. 이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제 생각에 이제 요즘 관리비 고지서를 좀 가끔 좀 보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비가 좀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관리사무소로 딱 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관리비 좀 올랐네요. 그래도 좀 일 하시느라 뭐 바쁜데 좀 요런 것도 좀 직접 하시고 좀 하면 안 돼요. 요런 좀 푸시 좀 관리사무소 가면 좀 해주면은 될까요? 아니면 직접 해야 되나요? 제가 들은 얘기 하나는 치킨을 사들고 가서 네, 치킨. 예, 네. 그 공고가 나온 기사를 프린트한 다음에 아유 저기 수고 많으십니다. 요런 게 있다네요.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네.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네, 이제 그쵸. 센스 있는 소장님은 그걸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전기차를 충전해서 다니면서 결국은 나중에 천국을 갈 수도 있는 그렇죠. 아직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게 아마존 숲을 불태우는 브라질산이 아니라 국내산 하땡 통닭이에요 하면서 딱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꿀 같은 섬세하다 섬세해. 네, 꿀 같은 얘기고요. 진짜 꿀 같은 정보를 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코너 제목이 이제 산업은 지금 그러니까 제목이 안 맞는다고 제가 했잖아요. 네, 산업은 지금 안 맞네요. 다른 제목 좀 해주시고 이제 추억의 제목을 다시 코너로 부활했잖아요. 우리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의 원래 제목이 될 뻔했던 지구 재난 방송. 네. 김나연 선생님 좀 준비해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구 재난 방송은 저희가 초반에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피해도 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주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소식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몽블랑 얘기 가지고 왔어요. 몽블랑이 이제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이잖아요. 근데 이 몽블랑의 산무리가 빙하가 일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전혀 아직 좀 아쉽네요. 그 만년필 만져본 적은 있어요. 그 비슷한 만년필 이름의 얘기 분명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몽블랑하고 되게 인접한 도시인데 이탈리아의 쿠르마이에르시 이제 이 시당국이 전문가들이 자꾸 경고를 하니까 현지 시각으로 24일에 몽블랑으로 이어지는 일부 도로 폐쇄 그리고 산 중턱의 대피소 폐쇄 이런 조치가 담긴 조례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이제 빙하가 붕괴된 단면이 50에서 60cm씩 미끄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얘기로는 인가나 뭐 관광지 같은 데는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험하다, 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제 도로 차단하고 막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구 온난화가 산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알프스 산맥이 저는 못 가봤지만 이제 나폴레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
또 나폴레옹이 이거 넘으면서 뭐 내 사전에 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드립도 치시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가시지 마시고 예. 항상 주의하셔서 보시면서 좀 네. 지금 두 번째 코너 지구 재난 방송까지 지금 코너 갔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코너 이제 좀 한번 해볼게요. BGM. 네, 생활의 지혜 코너입니다. 생활의 지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저 장난감에 파묻힐 정도로 장난감을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장난감을 되게 질려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똑똑하신 부모님들은 장난감을 이제 장난감 박스에 수납했다가 이제 그 퍼거슨 감독처럼 이제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애들 장난감에 건전지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네네. 제 선생님도 이제 집에 장난감 좀 많이 사주시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로 게임기 그냥. 게임기. 예. 그래서 이 건전지가 나오면 이거를 좀 재활용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좀 아파트마다 이거 제대로 수거를 안 하는데도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수거함이 다 있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애들이 찡찡대면은 저기 마트 가서 사와라, 건전지 사와라 그런 경우인데 딱 진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은 그 건전지 한 8개와 충전지를 인터넷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충전지 사놓으면 너무 편합니다. 애들 계속해서 쓸수 그렇고 있잖아요. 하고 이제 충전지 다 핸드폰도 충전하고 쓰시고 뭐 다 하는데 이런 소모성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AA랑 뭐 AAA 이런 거 네네. 한번 오늘 인터넷에서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 물론 아베 그 녀석의 나라에서 좀 만든 건전지들이 인기긴 하지만 충전지들이 이것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우스 AA 건전지 쓰고 있는데 그거를 충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로 바꿨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그거 쓴 지 한 10몇 년 됐는데 네. 뭐 얘기해요. 파나소닉의 에네르프라는 제품이고 그쵸. 또 왜냐하면 이게 충전지를 잘못 사면 네. 안 좋은 기억이 생기면서 평생 안 쓰게 되는 게 있어서 네. 근데 1000사이클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럼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씩 쓴다고 그러면은 뭐 한 20년 쓰더라고요. 그 혹시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예전에 충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제가 한 10년 된 거 집에 있어 아직도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절약되니까. 지난주에 있어서 저 회사 사무소에 또 기밀을 하나 유출하자면 저희는 다 충전해서 쓰고 있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좀 코너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코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길게 했고. 그 이 코너 이 세 개 중에서 잘 조율해 보시죠 앞으로. 이 코너만은 좀 꼭 살렸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거 댓글로 이제 투표해 주시면. 좋은 의견 남겨주세요. 예, 자동차 관련 코너 김지석입니다. 네, 이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것도 이벤트로 저희가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칠 테니까 꼭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또 저희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쵸. 난 소녀가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하시는 말씀 듣고 왔는데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 중간 광고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 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본격적인 얘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정말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는 중요한 전 세계적인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게 약간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후 변화 문제가 사실은 뭐 1900년대 초반에도 유럽에 있는 과학자가 이거 CO2 늘어나면 더워지는 거 아닌가? 유럽은 어차피 너무 추우니까 좋아지겠네? 뭐 이렇게 막 나왔었어요, 논문 같은 게. 계산하면 딱 나오거든요. 오케이, CO2 온실가 효과가 이러니까, 뭐, 이 정도 더워지겠네, 이런 식으로. 따뜻한 게 좋아. 네, 석탄 이만큼 쓰면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연구 결과가 쌓여서, 1988년도 정도에, 유엔에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경거망동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저기서 연구되고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혹시 틀릴 수 있는 오류의 확률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해 이제 검토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이 그 결과를 내서 이제 전 세계가 그 위기로에서 좀 회피할 수 있게 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하는 단체가 이제 IPCC라고. 네, 뭐 예. 진짜 지겹습니다. 이제 귀에 딱지가 날 정도 많이 들어요. IPC 정말 중요하죠. 어디서 열렸었죠? 우리 최근에?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그렇죠. 한번 나왔었죠. 네, 예. 네.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기후변화가 무슨 뭐 혹시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88년도에 그 검증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30년을 계속 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쌓여가지고 이제는 정말 빨리 우리가 대응 안 하면은 정말 대재앙이 온다. 요번에 그 UN 정상회의도 앞에다 액션을 붙였어요. 행동을 계획을 가져와서 발표하라고. 예. 그 이전에 기후 이런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원래 맨 처음에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가렛 대처 수상이었어요.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리더들끼리 이제 모아서 또 해야 된다고 한 분이 반기문 그렇죠. 네, 삼총장이 삼총장이죠. 예. 근데 그때는 2014년도에 그때는 이제 그냥 클라이밋 서밋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정상회의 액션이 빠져 있었고 네. 그때는 뭐냐면 2015년에 제발 파리에서 그 합의를 만들자. 근데 그 합의 내용은 뭐였냐면 문제 맞네. 우리 같이 대응을 하자. 예. 대신에 그때 가져온 목표가 있었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니까 되게 약했어요, 목표가. 그러면서 좀 약한 목표인 거 우리 다 인정하고 더 강한 목표를 우리가 몇 년 안에 다시 각자 발표해가지고 우리 안전한 우리 지구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지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고 이제 4년이 지났고 합의한 다음에 이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좀 가져오세요라고 해가지고 모인 건데 발표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면이 많았죠. 예. 이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제 국내에서는 뭐 약간 평가가 좀 박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뭐 좋은 아젠다를 많이 던진 분이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역할을 아무튼 충실하게 하셨죠. 네. 예. 그때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 심각성을 인정하고 미국도 하고 사실 중국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제일 큰 나라 두 개인데 우리 같이 잘 하자. 미국이 중국 필요한 거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중국도 대국인데 이제 좀 같이 해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직한 리더십의 모습이 좀 보였던 시기였고 반 사무총장이 계실 때는. 네네. 근데 지금 그 안토니오 구테스 이분 포르투갈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트럼프가 아예 이번에 발언도 안 했고요. 네. 시진핑도 제가 이제 듣기로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또 막 빵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도 안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같이 나설 수는 있는데 혼자 나서기는 좀 그러니까 외무부 사람을 보냈나? 그래가지고 우리도 노력하겠다 했는데 예전 같이 그 G2가 같이 네. 나서는 모습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회의가 뭐 좀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이제 저희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뿌리시는 분이죠. 그 도널드 미국 지금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지겨워, 진짜. 대통령 이분 지금 또 탄핵 때문에 지금 막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 같은데 이분이 온다 안 온다 말이 좀 있었다면서요, 아닌가? 그렇죠. 근데 네. 원래 안 온다고 했는데 또 쓱 나타나가지고 10분 앉아있다가 쓱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진짜 문제인 게 이게 IPCC라는 데서 그 기후변화 논문을 검증하는 게 사실은 그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고 힘들게 해서 다 논문 심사 통과한 거를 또 검증을 또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미국의 대통령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 중국이 만들어낸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런 기후변화 거짓말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IPCC 얘기 조금만 더 보태자면 네. 1990년도에 1차 보고서, 95년도 2차 보고서, 2001년도에 3차 보고서, 2007년도에 4차 보고서,
2014년도에 5차 보고서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기후변화가 진행이 빠르니까 이제 특별 보고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중 하나가 작년에 인천 송도에서 나왔던 네. 1.5도 보고서였고 사실 엊그제도 이제 바다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또 보고서도 나왔고 뭐 할 얘기는 또 계속 넘쳐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까지 검증을 거쳤는데 네. 트위터에서 사실은 그냥 보고서가 나올 때면은 늦은 거잖아요. 진짜 검증을 한 논문을 또다시 검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자체가 한 3, 4년, 뭐 4, 5년 걸리거든요. 예. 사실 유엔 회의라는 게 강제력이 없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액션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제 새로 된 유엔 사무총장이 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그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노력이 뭐 매우 부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도 매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업계에다가도 주문했죠. 투자 또 파이낸스도 그렇고. 네. 뭐 주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나와서 네. 사실은 이제 국가가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은 뭐 아주 큰 기업들이 네. 거의 뭐 국가 수준의 영향력과 그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도 혹시 기후변화가 뭐 가짜뉴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 게, 자, 아마존 같은 경우 그 액션 서밋이 정상회의가 있기 한 이틀 전에 우리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2040년까지. 그리고 택배 배송차를 10만 대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거 정말 우리 한번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해봐야 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진짜 택배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반응이 거기 이거를 주장하는 그 직원들이 야, 너무 부족하다. 아, 오히려. 예, 이걸로 안 돼. 기후변화 2040년 대응은 너무 늦다. 예, 이걸로 안 돼. 우린 불만족스럽다라고 했고, 사실 독일도 뭐 정부 같은 경우도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야, 충분치 않아. 근데 왜냐하면 이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충분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우리 그 인류의 삶이랑 인류만은 아니죠, 사실. 그 지구 전체의 생존과 연관이 있죠. 또 오늘 이 회의만 이제 정말 얘기를 해도 뭐 시간이 부족할 텐데 저희의 팟캐스트에 자주 등장하시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눈에 띈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여기 이 회의에서 그 전 세계 대통령들과 총리들을 꾸짖어서 화제가 된 분이 있다면서요? 그쵸. 예, 제가 그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그레타 툰베리라고 네. 예, 한 10대 초반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 파고 들어서 알면 알수록, 아, 나는 그런 미래가 없구나.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뭐, 거식증도 걸리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아, 안 되겠다.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1인 시위를 시작했었어요. 그쵸. 예, 근데 그게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전 세계에서 400만 명 정도가 기후 시위에 이제 나와서 정말 의식 있는 시민들은 나오셨죠? 다 나왔었죠. 나는 쌤 거기서 봤고요. 네네. 예, 저도 있었고 네네. 윤탁 쌤은 제가 그날 못 봤는데 어디 뭐 딴 데 계셨던 거. 아, 예. 저는 이게 미래 그레타 툰베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집에서 네. 이제 저 아들과 같이 있었는데요. 네, 다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소녀가 어쨌든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학교를 안 가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네네. 스피치를 했는데 또 저희가 영어 전문을 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전에 네, 하나 네.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툰베리가 학교 가는 걸 거부를 하고 이제 의회 밖에서 시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등교 거부 시위를 했는데 기후 위기를 빨리 해결하라. 우리한테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가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맞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클라이밋 스트라이크가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나가셨죠, 윤탁쌤도. 아 나갔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팟캐스트가 26일 목요일에 녹음되고 27일 금요일 자정에 공개가 되는데 내일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제 청와대까지 청소년들이 광화문 세종로부터 시작을 하는 행진을 하거든요. 지금이 기후 행동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이든 뭐 학교든 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함께 좀 참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가셔도 되고 뭐 후원하셔도 되고 네, 예,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하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꼭꼭꼭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네, 네. 이게 무슨 환경을 위해서 뭐 지구를 살리려는 막연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 아이들은 사실 툰베리보다 더 어리거든요. 그레타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있으려면 네. 기후 변화를 어느 수준에서 억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툰베리가 크게 알린 게 뭐냐면 이 이슈가 나의 미래에 직결된다. 직결이 돼 있구나. 내가 뭐 아무리 뭘 해도 나중에 기후 변화로 세상이 엉망이 되면 사실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삶을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네.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스피치를 할 때 인용하는 것들은 사실 아까 IPCC 보고서에 나와 있는 네. 30년 넘게 검증을 마친 동시에 약간 이제 오래된 어떻게 보면 네. 완전히 이제 안전빵 이건 정말 과학계에서 아무도 부정한 사람 있긴 있지만은 거의 극소수만 그냥 딴지거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엔에서 연설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20대 소녀가 그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이 또 회의를 또 비행기 타고 왔나요? 탄소 배출 뿜뿜 하면서? 아니죠. 어떻게 요트 했어요? 타고 이제 네. 15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갔어요. 사실 여기 참석을 하는 게 확정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자기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요트를 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원래 툰베리 자체가 부모님한테도 이제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설득을 한 게,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은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육식을 하지 말자. 육식도 이제 탄소 발자국에 많이 많이 영향을 나오죠. 끼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본인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15일간 네.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그렇죠. 뉴욕까지 간다는 바다가 건. 험한 곳인데. 네, 이렇게 정말 행동을 하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환경운동가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레타 툰베리의 이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셔도 되고 또 그린피스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인스타그램 채널에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뭐 다른 일 등등 해가지고 라이브로 이걸 봤었는데 유튜브로. 우셨죠, 지석사. 저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딱 오프닝이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네. 아니 왜 어린 소녀가 이거를 네. 해결을 다녔냐고. 네. 저 진짜 그래가지고 좀 예. 그리고 진짜 여기서 얘기한 게 다 사실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이게. 30년 검증을 거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반 때 이걸 알고서 예. 이거 알리려고 하여튼 예. 계속 살고 있는데 저희가 참 편집 예. 기술이 좋으면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지석쌤이 감정이 좀 북받친 상황에서 좀 감동 파괴 것 같긴 한데 저희 또 이제 봇바살바 들어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만 보내지 마시고 이 영상을 한번 자식들한테 보여주시고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친구가 아주 명확하게 지구의 상당한 위기에 있는 부분을 아주 명확한 영어로 얘기를 정말 했거든요. 쉽고 네. 명확하게 표현을. 근데 영상을 보면은 진짜 이 친구의 진정성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예, 이게 제가 이게 사실 사람들이 툰베리가 온 건 좋은데 네. 뭐 이 스피치를 한 3명의 어린 친구들이 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좀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냉철한 판단. 예. 예, 예. 저는 그래서 뭐 그래 뭐 말은 열심히 하네. 근데 네. 툰베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 왜 어린 소녀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요. 어른들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아침에도 제 어린 딸을 보고 왔지만 네. 근데 제가 말을 못 해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애한테 네. 너무 애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어른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걸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환경단체고 팟캐스트 하는 거지만 정말 아이들의 미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또 그 저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예. 저희가 근데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서 또 저희 또 팟캐스트의 자랑이죠. 또 아이비리그 출신이신 저희 김선생 아주 진짜 이 연설에서 정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이렇게 막 이제 막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별로 뭐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진 않았어. 우리는 뭐 꿈과 뭐 희망을 지켜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레타 툰베리가 나와서 하지 않았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영어 표현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세 글자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H로 시작하는 거 하나 해주시죠. How dare you라고 얘기한 게 그쵸. 있어요. 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죠. 어떻게 감히 이제 어른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죠. 그죠. 경향돼서. 네. 감히 그러면 뭔가 조금 감이 약간 좀 근데 아무튼 뭐 그 말을 많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 했었어요. You are failing us. 네. 당신들이 우리를 지금 지금 전혀 우리한테 도움되는 일 못 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왜 우리한테 와서 희망을 찾느냐. 예.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막 8년 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만 섞어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그걸 이렇게 해서 하는지 저도 다시 한번 나도 좀 더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을 네. 하고 그러는데 이미 첫 번째 보고서가 나올 때만 해도 네. 이거는 굉장히 증거가 많고 심각하다라고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왜 또 자동차에서 특히 전기를 되게 싫어하냐면 석유 회사들이 이렇게 되면은 석유가 안 팔리겠네 해가지고 사실 얘네들이 돈 여기저기 줘가지고 기후변화 과학이 확실치 않네 이거 퍼뜨린 애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그 휘발유차 있긴 있었지만 거의 안 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를 퍼뜨린 애들이 만든 물질에 의존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근데 바른말쟁이님이 기억나.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과학적 사실을 마치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진짜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레타의 이 연설문을 진짜 하나하나 소개해주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한데, 또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그 어른들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자기들의 미래를 없애는 이런 분노를 표현했는데, 또 여기 또 저기 트럼프 대통령 빠질 수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그랬나요? 트럼프가 또 툰베리 연설에다가 트윗을 또 날렸어요. 이제 이 툰베리는 굉장히 뭐 밝고 이제 막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는 그런 정말 행복한 뭐 소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조의 트윗을 날렸는데 이제 툰베리가 그 문장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본인 트위터 이제 소개 문구를 변경을 했어요. 이제 응수를 좀 제대로 한 거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레타를 그냥 경쟁자로 보는 것 같아, 자기의. 왜냐면, 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데, 북한으로 지금, 지금 그레타 툰베리가 지금 순식간에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레타의 연설문에도 이제 액트,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UN 클라이밋 서밋이 아니라 UN 클라이밋 액션 서밋, 이제 액션, 액트,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처를 하려면 사실 행동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라던가 친환경 교통 시스템 저희가 늘 말하는 솔루션이잖아요. 이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몇인지 아시죠? 네. 7위 정도 되죠. 네. 그리고 배출량 증가율이 더 심각한데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갔죠. 연설을 했죠. 네. 그레타 툰베리가 이렇게 정말 각광받고, 이제 화제 중심에 선 반면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설을 결국 하셨는데,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전에 그린피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고, 네. 저희는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우리는 파리협정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4기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거다. 그리고 뭐 이건 많이 나와서 보셨을 거예요.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하나만 부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두운 단면은 이제 감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 답을 완전히 잘못 쓴 거죠. 기후변화 관련 회의 가서 대기오염 이거 한 거는 그쵸. 이거 그거 완전히 온실가스 감축이랑 잘못 동문서답을 한 거죠. 어긋난 얘기고. 김 선생님께서 조금 이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땠는지. 네, 그걸 들으면서 제가 또 떠오른 그 그레타 연설문 중에서 내용이 당신들의 공허한 말 때문에 나는 내 미래와 나는 내 그 어린 시절을 다 잃어버렸다. 내 꿈도 다 잃어버렸다. 왜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지금 학교도 지금 빠지고 계속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 자체가 트럼프처럼 뭐 조롱하자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네.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이제 온실가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게 뭐 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게 환경 그냥 생각하고 국내에서의 그 이슈인 뭐 미세먼지를 가져가서 뭐 얘기하면은 뭐 호응을 얻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청와대 참모들이 진짜 정말 자기 대통령 망신 준 거예요. 세계 무대 가가지고. 컨텐츠 부족이고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기후변화 심각한 데 가가지고 푸른 하늘 얘기한 거는 이건 번지수 완전 잘못된 거. 지금 그레타 툰베리가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들었으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워낙 익숙해요. 툰베리는. 그레타는 실망스러운 원래 소리에. 네. 근데 뭐 실망 저게 지수가 뭐 50이었으면 51, 뭐 50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뭐 감정이 좀 격해졌는데 저도 네. 진짜 기후변화 해결하겠다고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와서 그런 거 좀 있는데 네. 또 어린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또 감정이 호소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무대에서 알리안츠라는 이제 큰 보험회사고 동시에 보험회사 돈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큰 손이죠, 아주. 알리안츠 대표 CEO가 나와가지고 올리버 베테라는 사람인데 이 CEO가 나왔던 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 CEO까지 안 나오고 그냥 밑에 사람을 그럼요. 보내거든요. 네, 예, 뭐, 나와서 뭐 지속성장 담당 뭐 부사장 이런 사람 보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연봉 순위에서 막 예. 한 50위 밑에 떨어지고 이런. 예.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그 블룸버그 통신사를 만든 프로모 시장. 예, 같이 나오고 전 시장이기도 하고요. 기후변화 역시. 관련해서 또 엄청난 이제 유엔 도네이션. 특사기도 해요. 예. 대선에 이번에 안 나온다고 하면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자기는 기후변화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었고, 같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12개 회사랑 이제 그 알리안츠랑 얘기를 했는데, 알리안츠 포함해서, 야, 안 되겠다.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자산에는, 그러니까 석탄, 뭐 석유, 천연가스 회사든지, 그걸 뭐 태우는 회사든지, 자동차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투자금을 다 회수해서 우리가 2050년에는 그 제로 카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예. 근데 그리고 계속 강조한 게 그때 가서 확 빼겠다는 게 아니라 딱 그 정해서 목표를 중간 목표를 정해가지고 차근차근 그 투자금을 다 그 회수해서 딴 데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아마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정말 의미 있는 그 동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뭐 자동차 전기차로 바꾸라고 캠페인도 하잖아요. 그쵸. 지금 뭐 그냥 계속 할게요라고 한다고 해서 뭐 전 세계에서 뭐 그러세요. 거기는 한국은 뭐 좀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자본하고 큰 시장이 움직이고 아이들이 이제 우리 다 죽일 거냐라고 이제 거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정말 이건 사실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당연하죠. 예. 지금 산업으로 버텨가지고는, 뭐, 우리나라 미래는 썩 밝지 않습니다. 예. 욕도 먹고, 나라도 약해질 수 있는, 예. 그래서 저기 회의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했어요. 나라별로 뭐 저기 탄소 배출을 뭐 얼마나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나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랑 파이낸스 섹터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소개가 됐는데 KT랑 신한이 뭐 사례로 됐어요. 근데 뭐 저희 캠페인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한 노력 같지만 한번 이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은 각자 조금 자기 회사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어젠더를 던져보시는 게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요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그 발언 자체는 너무 아웃데이트된 내용이었던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좀 민관에서 이제 기후변화 이런 위기를 캐치를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좋고 기업 이미지에도 좋은 거죠. 그죠? 제가 툰베리가 또 그런 말 한 적 있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기후 위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난 믿고 싶지 않다. 그게 만약 사실이면 당신들은 악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네, 난 그거 믿고 싶지 않다. 네, 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얼마나 확실한 과학의 근거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그거를 좀 알려서, 이해가 되신 분들은 가만히 있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안 그러면 정말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약간, 아이들은 죽던 말던, 세월호 선장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 화력발전소 셧다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국내에선 지금 그 10기를 넘어서는 용량을 가진 7기 건설 중이고 석탄 발전소. 네, 해외에는 또 계속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추지 말고 이런 부분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 증가나 탈내연기관 같은 부분에도 빠르게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팟캐스트에서 이제 항상 감초 같은 분이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특히 두 분의 다뤄봤어요. 많은 화제가 된 그레타 툰베리랑 또 이제 좀 약간 많이 실망스러운 연설을 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한번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연설 같은 거를 뭐 평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꼭 들어보시고 한번 그레타 툰베리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전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보신 다음에 요번 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지죠. 더 이코노미스트, 영문 잡지긴 한데, 처음으로 요번 주에 나온 그거를 전체를 다 기후변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지고 오셨죠? 네, 꼭 해결해야 되는 이제 문제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발표라든지 이런 경제지가 이렇게 다룬다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눈을 좀 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데 호세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 이제 2013년에 제68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나라도 혼자서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근데 세계의 이제 힘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길까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냥 더 이상 부연은 하지 않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저요 진짜 기후 변화 대응에 뒤처지지 않고 이제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다 모두가 살고 싶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팟캐스트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붓바살바 팟캐스트 구독과 주변에 추천 꼭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풍성하기 진짜 어렵다니까. 아니 너무 지금 이 정도로 합시다 그냥. 네, 더 풍성하게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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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